음. 그래서 자, 연습 문제 스텝 2부터 조금 풀어볼게요. 음. 2, 4분면의 각을 일반각 표현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근데 우리는 일반각의 개념에 도입해서 2n 파이, 2n 파이를 이렇게 더해준다고 했고, 3분의 세타를 두 개를 구해야 돼. 3분의 세타, 그 다음에 4분의 세타. 하나씩 다 해볼게요. 3분의 세타로 나눠주게 되면은 얘는 6분의 파이가 되고, 자, 이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바가 있었어요. 어떤 부분을 언급했었냐면은, 이렇게 나눴을 때 이제 동경이 몇 개가 나오는가에 대한 거였는데, 쉽게 말하면은 3으로 나눈 건 동경이 3개가 나오게 되죠. 3분의 n의 2파이. 그래서 그거를 직접 확인해 볼 건데, 음. 자, 굳이 2파이를 빼낸 이유는 간단해요. 여기다가 이제 0, 1, 2를 대입을 해볼 건데, 0을 대입하면 6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 사이니까, 요 정도 사이에서 이렇게 동경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부채 모양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다음 n이 1일 때는 3분의 2파이에서, 즉 6분의 4파이에서, 즉 6분의 5파이부터, 어, 6분의 4파이에서, 파이까지니까, 예, 그쵸? 예. 여기서, 뭐, 요렇게 동경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n이 2일 때, 2일 때는 3분의 4파이, 즉 6분의 8파이, 6분의 9파이. 그러면은 파이만큼 간 다음에 또 절반만큼 간 거니까 요렇게 이제 될 걸로 보여요. 그쵸? 음.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가 나온다는 사실을 먼저 알 수 있는 이유가 이게 아이고 얘에다 0, 1, 2만 대입하면 되는데 왜냐면 3을 대입했을 때는 2파이 즉 한 바퀴가 다 돌아가기 때문에 제자리로 오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먼저 분류를 해주시고 자 그래서 일단 3분의 세타는 1, 2, 4분면을 지나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4분의 세타를 볼게요. 자, 이거를 좀 재활용을 해볼게. 그러면 4분의 세타는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면은 여기 8분의 파이고요. 여기 4분의 파이에 여기 똑같이 2파이 이렇게 나오고요. 플러스 이렇게 4분의 세타. 자, 여기도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4분의 n의 2파이 이렇게 나와요. 자, 0을 대입하시면은 1사분면이겠죠? 그렇게 정확하게 그리진 않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1을 대입하시면은 요거 2분의 파이죠. 2분의 파이에서 조금 전진한 거니까, 요렇게. 3 대입하시면은 4분의 3파이, 8분의 6파이, 8분의 7파이니까, 여긴 8분의 7파이 뒤에 거로 봐야겠죠. 3을 대입하시면은, 어, 2까지 대입했고요. 3을 대입하시면, 잠깐만요. 3을 대입하시면은, 이게 n이었죠. 4분의 3, 4분의 6. 잘못 계산했죠? 4분의 6, 8분의 12. 8분의 12여서 8분의 13 이렇게 되고 네. 자, 얘는 3을 대입하면은 4분의 6, 8분의 12, 8분의 12인데 14. 자, 이렇게 돼서 이건 어느 정도 될까요? 16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빠진 거니까 이렇게 네, 있겠죠. 주황색으로. 그다음에 요게 n이 0일 때였고요. n이 1일 때였고요. 내가 n이 2일 때를 좀 건너뛰었던 것 같네. 자, n이 2일 때 좀 다시 해볼게요. 자, n이 2일 때는 4분의 2, 4분의 4, 8분의 8, 그러니까 8분의 9파이죠. 8분의 9파이부터,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사이에는 그 차이가 8분의 파이로 일정하니까, 뭐, 되는 거야? 어. 그래서 1, 2, 3 분명과 1, 2, 3, 4, 1, 2,
3, 4 분면과 1, 2, 4 분면은 이제 공통된 거니까 3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할 사실 한 가지는 이 일반각 표현 확인해 두시고 그 다음에 n분의 세타는 n개의 동경을 가리키게 될 거라는 거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 그 정도 좀 확인을 하고 가실게요. 몇 개까지만 대입하는지를 이제 알고 좀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서 바로 뒤에 페이지. 처음에 이제 사인 코사인에 대한 말이 나오기 전에 우리 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두 동경의 위치 관계였는데요.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역시 그 요령에 대해서 오랜만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 눈에 보이는 그 차이를 갖고 한 다음에 그러니까 EM파이가 무조건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어떤 동경 간의 관계는 빼기를 하기도 하고 더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결과가 EM파이는 무조건 들어갔다는 이유가 뺐을 때는 몇 바퀴 차이 났는지 더했을 때는 몇 바퀴가 같이 쌓였는지 그래서 EM파이가 반드시 들어갔다는 사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눈에 보이는 그 차이가 몇인지 합이 몇인지 이렇게 이제 모양이 됐었어요.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을 180만큼 회전하였더니 자, 2세타와 일치하였다. 자, 일치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기서 그렇다고 일치로 봐주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5세타하고 2세타하고 180만큼 차이가 났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렇죠? 제가 5세타하고 2세타하고 180도만큼 차이가 나 있는 그러니까 이러한 그림을 이루는 동경의 상황인 거죠. 그걸 돌려갖고 일치를 하는 거니까. 따라서 얘네는 그 육안으로 봤을 때 두 개를 뺐을 때, 즉 3세타가 눈으로 봤을 때 차이만큼 차이 난다 이렇게 써줄 수 있고 근데 뺐을 때는 이제 몇 바퀴 차이가 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식이 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따라서 세타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세타는 이것도 같은 표현으로 2파이 이렇게 써주고 3분의 n 그 다음에 3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게 확인이 되시죠. 전 문제와 똑같이 이렇게 좀 표시를 해봤어요. 자, 세타의 크기를 구하시오. 그러면 내가 대입할 거는 0, 1, 2, 3개라는 걸, 3개 안에서 이제 효부가 난다라는 걸 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상 가게 되면, 3 되게 되면 다시 0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그래서 0을 대입하시면 3분의 파이라서 여기 안 들어가죠. 얘는 파이부터 2파이 사이의 구간을 나타내고, 그래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n이 1일 때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요. n이 1일 때는 딱 3분의 저기구나. 그냥 파이구나. n이 2일 때 3분의 4파이에서 저거 더하는 거니까 3분의 5파이가 되죠. 세타의 크기 이제 이렇게 그게 나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꼴 178번 바로 아래 보시면요. 복갈 원자. 먼저 우리 초등학교 때 먼저 했던 건데 그 부채꼴도 원의 일부죠. 요거를 라지 R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원뿔에서 밑면도 원이란 말이야. 걔를 스몰 r이라고 했을 때 이 라지 R과 스몰 R의 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이 얘를 둘러싸는 게 얘이기 때문에 이 작은 원의 둘레와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같다라는 관계식에서 증명이 되고 결론적으로 그 R분의 R이 차지하는 비율이 여기 360도 분의 여기에 중심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세타도 이 비율과 같은 비율이 되거든요. 당연히 호두법으로 바꿔도 2파이분의 세타 다시 라디안이 되는 거죠. 자, 그 증명도 우리 한번 볼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그 사실 여기 이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 되게 되고 그다음에 이걸 호두법으로 이제 세타 라디안이라고 이제 붙였을 때 호의 길이는 이제 r 곱하기 세타 다시가 되죠. 그래서 그걸 갖다라고 두면은 방금 나왔던 관계식이 라지 r분의 스몰 r이 2파이분의 세타 다시가 되는 게 바로 확인이 돼서 증명이 끝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바로 이제 그 삼행식도분의 중심각을 곱할 일이 있을 때 굳이 이거를 도까지 가지 말고 이 비율을 그냥 써도 된다라는 거를 또 한 가지 이제 조명을 드리고 그렇게 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보죠.
자, 지름이 8cm고, 자, 밑면의 지름이 8cm고, 잠깐만요. 문제 좀 잘린 것 같아서. 자, 반지름이 8cm고,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이 종이의 넓이는 원뿔 모양이 되었다. 그래서 이 종이 넓이 구하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저 20cm를 저걸로 하는 원 전체의 넓이는 이제 요건데, 그러니까 모선분의 반지름. 이 모선이 라지 R이고 저거니까 그냥 20분의 8 곱하면 끝나는 거예요. 20분의 8 곱하면. 하나 나눠줘서 168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개별 질문 나왔던 건데, 저기 부채꼴에 내접하는 상황. 우리 뭐 삼각형에 내접할 때는 내접원이라고 해서 뭐 신나게 정리를 했었는데, 이 부채꼴에 내접하는 상황이 조금 이렇게 낯설을 수 있죠. 음. 이렇게 부채꼴이 있고 거기 안에 원이 이렇게 내접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때 이 원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원의 넓이를 알기 위해서 스몰 r이 당연히 필요하겠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팁을 드리자면 접할 때는 접점을 이렇게 표시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주게 되면은, 자,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호의 길이가 2파이, 여기가 2파이면 중심각이 3분의 파이면 이 길이는 얼마인가요? 이 길이에다 요거 곱해서 요거 나온 거니까 2파이에서 저거 나눠주면은 여기가 6인 거 바로 나오시죠. 그러니까 이 부채꼴, 이 피자같이 생긴 부채꼴의 반지름이 이제 6인데 얘를 스몰 r을 알면 내가 문제를 끝나는 거야. 자, 얘는 이제 6-r이 되겠죠. 왜냐면 요렇게가 이제 전체 반지름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스몰 r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각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알 수 있느냐? 우리 이렇게 원의 외접선에서 지금 중학생들 요거 하고 있는데 원의 외부의 점에서 원에다가 항상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가 있죠. 그럼 합동인 그 직각삼각형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30도라서 6분의 파이라서 R에다가 2를 곱하면 6-R이랑 같아진다라는 식을 적용을 해보면 R이 2가 나오게 돼서 그 대접하는 원의 넓이는 4파이. 답이 3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원 밖에서 근 저기 접선이 중요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 자, 이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합동이라는 거에서 되게 많은 성질이 튀어나오게 되는데 그거 중학교 버전이니까 잠깐만 좀 보고 가실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알아야 될 사실은 접점에서 중심을 연결하는 선분은 접선과 항상 수직을 이루게 되거든. 이거의 이유는 뭐냐면 귀류법으로 수직이 아니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를 관통하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어, 그 수직이라고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가 이제 수직이고, 자, 그 상태에서 자, 직각을 똑같이 가지고 있고요. 원의 특성상 반지름의 길이가 같고요. 현재 라이트 앵글 가지고 있고 다른 변의 길이 S 가지고 있고 빗변 H, 이제 하이포테너스라고 하는 H를 갖고 있어서 합동이라고 판정을 받는 순간 이제 되게 많은 재물들이 쏟아져요. 여기 있는 각도가 같은 거고 여기 있는 각도가 같은 거고, 네, 그렇게 말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얘기를 해보자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가 나름 사각형이잖아. 그래서 얘하고 더해서 180이 돼야 된다는 그런 관계도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저기 이거 180 이거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대각이 더해서 180이 되는 관계가 또 어디 나와 있었냐면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거든. 자, 이렇게 있을 때 사각형이 내접하고 있으면요. 자, 이러한 기하학적인 상황을 딱 제시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내용이 있는지 줄줄줄줄 웰 줄 아셔야 이제 나중에 모의고사 풀 수 있는 건데,
자, 이렇게 마주보는 애가 더해서 180인 관계가 뛰게 돼요. 그리고 바꿔 말해서 180인 관계를 뛰면 원에 내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필요충분 조건이에요. 그 이유가 문제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 때문에 저기 원주각으로 이 각을 알파라고 했을 때 얘는 원주각의 특성상 2분의 알파고 이 각을 베타라고 했을 때 얘는 2분의 베타인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한 바퀴니까 360도죠. 그래서 마주보면은 그 마주보는 대각이 180이 되는 관계가 되고 어떤 사각형이 그려졌는데 이게 쌍쌍이 180이다? 그러면 또 역으로 이 사각형은 원에 예쁘게 잘 올라가는 놈이구나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중등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 수학원이 그 테크트리가 이제 기하 테크트리라서 저런 도형의 성질들을 같이 물어보거든요. 어.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사각형은 원 위에 있는 사각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입체적인 눈을 갖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 또 이제 어떤 그 짓을 하냐면은 이 접점 두 개를 연결을 하게 되는데 이걸 얘기 안 했죠. 그래서 이 접선의 길이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외부의 점에서 그 접점까지의 거리를 접선의 길이라고 그 정의를 해요. 근데 그 접선의 길이가 방금의 합동 조건에 의해서 같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두 접점을 연결하게 되면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또 이제 이용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도 이등변 삼각형이죠. 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자, 이등변 삼각형은 여기가 저기 이게 또 이제 수직이죠. 이렇게 수 자, 이거 논리가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렇게 이제 합동 조건이 되기 때문에 넓이가 같아서 이렇게 수선을 그었을 때 이 높이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등분선이 되는 거예요. 이등분선이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서 수선을 겸하게 되죠. 수선을 겸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도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고 이렇게도 이등변 삼각형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 한번 알아봐 보았고요. 다음에 실려가 붙어있는 요거를 봐보죠. 세타가 1사면에 가기 때 2분의 세타가 나타나는 동경의 존재하는 범위를 원하게 나타내고 그거 넓이를 구하세요. 이거 아까 그 정리했던 전 페이지 그 밑에 잘려있는 걔하고 같은 유형이죠? 그래서 동경이 두 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2파이 그렇게 이렇게 굳이 주고 2분의 n 이렇게 공통으로 주고 1사면 가기니까 0부터 2파이까지 2분의 n에 2파이.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1이 되기 전까지 즉 0하고 1을 대입할 건데 그 1사면에 가길 때 일단 0일 때는 여기가 되겠죠. 2분의 세타니까 이거 미안 어쩐 좀 뭔가 이상하더라. 2로 나눠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0인데 0일 때는 4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을 대입해 주시면은 파이만큼 전진을 한 다음에 그 0 파이부터 여기 똑같으니까 파이부터 4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총 2분의 파이 얘를 잘라다 여기다 붙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녀석의 지금 전체 넓이가 파이니까 4분의 파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왔죠. 우리가 그 호도법을 처음 배울 때 내가 소개했던 거 이거 혹시 그 기억해서 푸셨나요? 자, 지금 다시 한번 봐볼게요. 둘레의 길이가 일정할 때, 자, 둘레의 길이가 일정한 부채꼴에 대해서 그 부채꼴 넓이의 최대값은 여기가 2라디안일 때 나온다고 했죠. 항상. 2라디안일 때 몇으로 나온다고 얘기하나 보다. 하여튼 2라디안인 거. 이거 고정이에요. 네. 둘레 길이 일정할 때. 그거 왜 그런지 다시 한번 봐볼게요. 풀탄됐죠? 음. 여기를 반지름 호의 길이를 이제 L이라고 부르는데, 자, 지금 둘레 길이가 일정하다라는 거는 2R 더하기 L이 24파이라는 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어라? 잘 보세요. 더한 게 일정하다, 더한 게 일정하다, 얘를 A라고 보고 얘를 B라고 보면은 무슨 기하가 떠오르죠? 산술기하가 떠오르죠? 산술기하는 이제 양수 A, B에 대해서 다음에 이제 식이 만족하는 건데, 얘가 일정해서 상수가 되니까 나는 이제 A, B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건데, 자, 부채꼴 넓이 S는 어떻게 되냐면요. 2분의 1 R L제곱. R제곱, 어,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RL이죠. 예. 자, 넓이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차피 얘는 상수니까 내가 RL의 최대값을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 산술기하의 등호 조건이 중요한데 저 등호가 성립하려면 A하고 B가 같을 때 성립이 돼요. 그래서 등호가 성립이 돼야 이 상수하고 똑같아진, 그러니까 우리 이런 상황에서 x의 최대값을 3으로 읽는 것처럼 x가 딱 3이 될 수 있는 그 등호 조건이 결국 그 최대의 조건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A, B가 같은 ER이 L이 되는 상황이 최대가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가 2 라디안인 거 파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둘레길이가 일정하면 중심각이 2 라디안 고정이다. 그때 넓이가 최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답까지 내보죠. 그래서 답은 저거 이거 더한 걸로 저기 산술기하를 쓰게 되면 24파이는 2 루트 2RL이 되고, 요거 나눠서 요거 12파이 되고, 제곱하면은 144파이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나누기 2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RL. 그러면 72파이 제곱이니까, 예, 72파이 제곱이니까 그거를 최대값을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은 36파이 제곱이 원뿔의 저기 넓이가 최대인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시키지도 않은 걸 했죠. 넓이가 최대인 거는 이렇게 되고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이때 원뿔의 부피를 구하래. 부채꼴로 원뿔을 만들 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 더 간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키지 않은 거 내가 문제 잘못 읽고 해본 거고,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그거 해보는 거거든. 그 뭐야? 저기 부채꼴이 이렇게 있으면은 얘를 이제 돌돌 말아서 원뿔을 만들 수 있잖아. 그 원뿔의 부피를 구하는 거야. 그거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 자, ER이 지금 L이랑 똑같은 거니까 ER 더하기 L이 24파인 거니까 R은 얼마인가요? 자, 6파이가 되는 거죠. 여기가 6파이예요. 자, 그러면 이제 높이하고 반지름을 구하면 되는 거죠. 밑면의 반지름. 그 밑면의 반지름이, 그러니까 여기가 2 라디안이잖아. 자, 어, 자, 아까 얘기했었죠? 그 큰 놈분의 작은 놈의 비율이 2파이분의 2 라디안이다. 그러면 이제 밑면의 반지름 나오게 되죠? 6파이 곱하게 되면은 요거 3이고, R은 6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밑면의 반지름이 6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아까 6파이 나왔었죠? 음. 그러면 맞아. 이거 답이 좀 더러웠어요. 그래서 피타고라스로 이 높이 구할 수 있어요. 어. 다 풀고 나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높이 h는 36파이의 제곱에서 36을 뺀 거에다가 루트였어요. 자, 이제 부피를 구해볼게요. 원뿔의 부피는 밑면의 넓이 곱하기 그 높이, 그 다음에 3분의 1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조금 예쁘게 정리를 해주면 36을 빼볼게요. 그러면은 파이 제곱 36이 6으로 빠지고 6이 얘랑 만나서 2가 되고 72 파이의 파이 제곱, 이렇게 요게 이제 답이 되는 건데, 자, 지금까지 진행된 거 좀 순서로 정리해보면 첫 번째, 어, 자, 둘레의 길이가 일정할 때 부채꼴의 최대값은 이런 상황에서 나온다. 세타는 2 라디안이다. 라는 사실을 빨리 캐치해 주시고, 자, 그걸로 인해서 먼저 그 저걸로 봤을 때 여기 이제 이 라지 R인 거죠. 라지 R을 빠르게 먼저 구해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세타가 이 라디안인 걸 이용해서 이 두 개를 이용해서 밑면의 반지름인 스몰 R을 구할 수 있게 되고, 자, 세 번째, 라지 R의 제곱에서 스몰 R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운 게 H라는 걸 이용해서 부피를 구했던 그런 메커니즘이 되겠어요. 181번이었고요.
다음으로 저기 어디로 가시냐? 151페이지로 가실게요. 사인하고 코사인의 이제 관계를 이용해서 주어진 식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그런 문제. 자, 항상 성립하는 것을 보시오. 일단 이 식을 가장 먼저 정리하는 방법은 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 공감이 되실지요? 얘가 이렇게 말이에요. 합차 공식으로 나누게 되면 하나가 1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거의 다 이제 된 것 같은데요. 넘겨서 코사인 제곱 세타 하나 빼주고요. 넘겨서 하면은 0은 1 빼기 1이니까 0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3개짜리를 다 전개하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고 여기다가 근데 그렇게 한번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했었나? 자, 왼쪽에 있는 녀석을 이렇게 묶어서 잠깐 전개를 조금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 편의상에 SC만 쓰게 되면은 S-C의 제곱 2 곱하기 이제 S-C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게 이제 얘랑 같다라는 건데 이거 전개하면 1-SC 나오게 되고요. 예, 예. 그러면은 요거 쓰기 전에 더해서 2가 되고요. 플러스 2S-C 마이너스 SC 이렇게 전개가 될 거예요. 잠깐만요. 1 마이너스 ESC 요게 이렇게 2가 들어가고요. 그죠? 여기도 2가 들어가죠. 자, 그러면은 거의 이제 요거 인수분해만 해주면은 완료가 될 것으로 보여요. 네, 됐어요. 자, 2로 묶어서 다시 마이너스 2로 묶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SC에다가 마이너스 S 마이너스 C에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고 SC 11 해서 여기 CS 마이너스 S 플러스 C가 돼야 되죠. 그래서 S에다가 마이너스 그러면은 요게 S 플러스 1 C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게 되죠.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를 넣어주면은 1 마이너스 C니까 자, 여기가 플러스죠? 다른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답이 틀린 거였나요? 네, 그죠? 네, 이렇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디귿. 디귿도 얘 또 1 플러스 사인, 1 마이너스 사인 그 위아래로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 플러스 사인을 위아래로 곱하게 되면 코사인 제곱으로 바뀌니까 하나 지워지고 코사인 하나 남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 플러스 사인 세타 남게 될 거예요. 자, 같은 방식으로 얘도 코사인이 하나 지워지게 되고 하나만 남고 여기는 1 마이너스 사인이 되게 되면 자, 그러면은 지워질 거 지워지죠? 1이 지워지고 두 개의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니까 탄젠트 되는 거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 연습을 해볼 그런 문제였고 189번 2, 4분면에 각이니까 탄젠트는 음수가 되겠네요. 이렇게 이걸 구해서 그 탄젠트를 구하고서 이제 코사인을 구하면 되겠죠? 이거는 뭐 간단히 그냥 육각만 잡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탄젠트를 그냥 t라고 표시를 하면 1-t 2 플러스 루트 3에서 1 플러스 t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문자끼리 모아주게 되면 이렇게 넘겨주면은 3 플러스 루트 3 t가 우변에 남고 그 다음에 넘겨주면은 여기는 2가 마이너스 1 넘어가서 루트 3이 넘어가서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얘하고 약분이 되는 게 보이네요. 루트 3으로 묶어주면은. 이렇게 해주면 여기 루트 3이 남게 되고요. 따라서 t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로 심지어는 특수각에 해당이 되네요. 우리 그러니까 계열만 봐주면 되죠. 사인만 플러스인 거를 고려를 하면 코사인은 음수일 거고, 얘는 루트 3분의 1이 나온 걸로 봐서 6분의 파이 계열이니까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얘는 저기 3, 4분의 1의 각이니까 탄젠트는 플러스죠. 3분의 1이 나오는 가상의 삼각형 이용해서 여기 루트 8인 거 이용해주면은 얘는 루트 8이고 루트 8분의 1이 탄젠트인데 루트 8 더하기 루트 8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거 정리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탄젠트가 양수니까 플러스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가 그 문제죠. 여기 사인 코사인 관계에서 되게 중요한 게 합, 곱, 차를 하나만 알면 나머지 두 개 알 수 있다. 그게 이제 특징이었고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두 개가 똑같대요. 저거의 값을 양변에 제곱을 해볼 수가 있죠. 제곱을 해볼 수가 있고 저 값이 바로 나오네. 그러니까 제곱을 하게 되면은 저기 이 사인 코사인 저 곱만 남게 되죠. 그러면은 보시면은 약간 부호에 대한 생각도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인 더하기 코사인 셋 곱하기 양변을 제곱하면은 1 더하기 2 사인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얘를 그냥 내가 편의상 t라고 표시를 하면 우변은 제곱하면 1 플러스 2t고 여기는 t 제곱이 돼서 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 이퀄 0이 되게 돼요. 그리고 어디 보자. 사인 코사인의 곱은 지금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일단 모르는 상황인데 보시면은 그 부호에 대한 판단까지만 하면 이제 될 걸로 보이는데 근해 공식을 쓰면 일단 t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나오는데 1 플러스 루트 2는 양수고 1 마이너스 루트 2는 음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인 코사인의 그 곱에 대한 부호를 내가 생각해 줘야 돼요. 네. 자, 근데 그게 크게 어렵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이 가질 수 있는 부호는 둘 다 플러스 플러스 얘 마이너스 같이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자, 더한 거랑 곱한 거랑 값이 같다라는 말은 부호도 같다라는 말이죠. 이거 더한 거 곱한 거 더하면 플러스고 곱하면 플러스죠. 더하면 마이너스고 곱하면 플러스죠. 곱하면 마이너스고 더하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몰라요. 바뀌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지금 될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좀 단정을 내리고서 어,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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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 1이고 1이니까 답이 9가 되겠죠. 그래서 저런 논리 판단을 좀 해줘야 된다는 거. 그 말까지 좀 얘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192번이랑 193번. 이거는 이제 두 루트의 곱에서 마이너스가 튀어나올 조건인데요. 우리 그냥 얘를 좀 가볍게 둘 다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서 저식이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어머니 말에서 얘네가 둘 중에 하나가 0일 때도 되는 거거든요, 저게.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 이제 부등식을 풀 때, 앞에 생각으로 익숙해져 있는 애들은 사인 세타가 그냥 저기 0보다 크다 이것만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식을 잘 보시면 엄연히 말해서 얘가 0일 때도 성립이 되기 때문에 부등식을 저렇게 써야 된다는 거 저런 거 하나 짚고 가실게요. 어려운 건 아닌데 저렇게 놓치면은 구간이 달라져 버리니까 예.
어쨌든가 사인 세타가 0. 0일 때는 이제 축이죠, 축. 어쨌든 사인 세타가 코사인 세타랑 동시에 마이너스가 되는 바로 탄젠트의 영역을 일단 가리켜요. 열사탄 3, 4분면. 3, 4라고 써놓을게요. 3, 4에다가 0이 되는 것도 감안을 하시고. 그래서 P가 5. 회의 합을 구하라. 그래서 5.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죠. 3, 4분면이고 여기가 이제 A, B인데 요 길이가 5래요. 우리가 알고 있던 R이라는 게 5래. 자, 그러면 얘가 3, 4분면이라는 정보를 줬고 얘가 여기가 5라는 걸 줬고 그 다음에 A하고 B의 절대값 차이가 1이래요. 근데 절대값이 A가 더 큰 거죠? 그럼 이거 눈대중으로도 나오죠. 여기가 4고 얘가 3이라는 거. 이렇게 바로 보고 풀 수도 있고 A가 마이너스 4, B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둘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죠. A하고 B.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5라는 이야기니까 AB가 저기 딴 말은 없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눈대중이 아니라 조금 더 정석적으로 가보면은 요거 양변 제곱해서 1이다. 여기 25 마이너스 2의 AB. 그럼 요게 마이너스 24. AB 곱의 절대값이 10이다. 근데 AB가 둘 다 음수니까 요거 플러스여서 AB가 12이면서 요 곱합이 요거인 거. 이거 연립해서 풀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익숙한 비율이니까 그냥 했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계열의 관점에서 보니까 탄젠트만 지금 양수고 나머지 음수니까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죠. 밑변이 4, 여기 3, 여기 5. 얘 5분의 4, 5분의 4, 5분의 3,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고, 탄젠트가 4분의 3. 이렇게 나오죠. 저 계산이 좀 다릅니다. 20분의 4 하면 마이너스 28, 5 하면은 15. 그래서 20분의 마이너스 13. 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래서 아까 내가 여기 뭐 조심하라 얘기했는데 그래서 여기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어떤 방정식이 이렇게 마무리 짓게 되면 얘가 A고 얘가 B면 A가 0 또는 B가 0 요러는데 만약에 not equal 0이 되려면 여기가 AND로 바뀌게 돼요. 뭐 부정이기도 한데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납득할 수도 있는 말이죠. 곱해서 0이 안 되려면 하나만 조심하면 안 되고 둘 다 0이 되어야 되니까. 다음 이제 193번도 이제 개별 질문을 이제 했던 건데 그냥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 얘는 이제 되게 복잡한 식으로 갈 수 있는데 얘네가 그렇지 않단 말이야.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라는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세개를 곱해주고 싶죠. 세근의 곱은 4분의 3으로 3인데 얘가 몇이냐면은 곱하면은 사인 제곱이죠. 이렇게. 자, 요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인 세타는 2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인데 플러스의 영역이 있으니까 사인 세타가 바로 나와버려요. 자, 사인 세타가 나오면은 또 가상의 삼각형으로 얘네 다 줄줄이 나와버리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엔딩이 되는 건데 저기 사인만 양수니까 코사인은 2분의 1이고 탄젠트는 루트 3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실 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기울 하나만 알아도 가상의 삼각형으로 다 구할 수 있다는 점 한 가지와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의 관계가 있다는 점 이렇게 두 가지가 포인트가 됐던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입니다. 넘어가시게 그래프. 168페이지를 보실게요.
ABCD는 저게 사다리꼴로 보이는데 저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 CD가 2. 코사인의 중요한 성질이 Y축에서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거고, CD가 2라는 거는 이제 요 반쪽짜리 길이가 1이 되겠고요. 그래서 부채꼴을 조금 뜯어서 크게 그리게 되면 이렇게 1에서의 y값, 즉 그게 루트 2분의 1이에요. 1에서의 함수값이니까. 여기 길이가 이제 2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는 이제 이런 말을 덧붙이고 싶어요. 뭐 대부분의 문제가 주기를 2파이로 온전히 냅두지 않기 때문에 주기의 관점으로 그래프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인의 주기를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만두가 위쪽으로 놓여 있는 게 반주기고요. 그 절반이 4분의 1 주기, 4분의 1 주기, 뭐 4분의 1 주기, 4분의 1 주기 이렇게 됐던 것처럼 코사인도 이렇게 4절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가 4분의 1 주기, 4분의 1 주기씩 이제 나눠 갖는 그 모양을 공감할 수 있는데, 하지만 여기까지가 4분의 1 주기거든요. 지금 이거는 파이분의 4를 곱하게 되면 주기가 8인데, 그 주기로도 얘를 다른 색깔의 안경으로도 바로바로 전환해서 볼 수 있는 학생들은 4분의 1 주기니까 여기가 2라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어서 얘가 4라는 게 바로 나온다. 네. 만약에 그게 아니면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지금 말하는 거 그렇게까지 어렵거나 되게 신박한 건 아니긴 한데, 그냥 여기다가 0이 될 때, 그래서 얘가 0일 때, 4분의 8일 때, 그래서 x는 몇이다,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얘가 2분의 파이니까 뭐 이게 그런 절차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주기의 관점으로도 보게 되면 주기라는 말은 안 바뀌거든요. 실제 주기가 바뀌어도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답이 암산으로 4분의 파이로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우리 초등학교 때 넓이라는 걸 처음에 정의할 때 여기가 이제 4cm고 여기가 3cm일 때 4라는 길이가 3cm 동안 있는 그런 상황을 4 곱하기 3, 그 센티미터를 제곱했다고 해서 단위도 이렇게 바뀌고, 얘를 이제 넓이라고 정의를 했던 것처럼 내가 얘를 칼로 이렇게 잘 갈아서 톡톡톡톡톡 쳐갖고 이렇게 삐져나가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허리가 짤럭하게 된다 하더라도 넓이가 바뀌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양에 상관없이 그 넓이의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평행이동이 균등하게 일씩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됐던 애들이 모양은 이렇게 생겼지만 일씩 균등하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이제 원점부터 4분의 파이까지니까 얘를 살짝 톡톡톡 치면은 직사각형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또 해설이나 이런 데 이렇게 설명하거든. 얘를 잘라서 붙이면 직사각형이 된다.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이제 원초적으로, 그것도 물론 맞는 말이지만 자르려면 일단 자르기 전에 다 그려야 되니까 저는 좀 저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였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가 이제 좀 재밌게 얘기하고 싶은 문제가 이제 뒤에 좀 더 포진되어 있는데, 그래프 분석 혹은 이제 미정계수 분석, 되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은 효자였죠. y는 y대로, x는 x대로. 근데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6이래요. 그러면은 그거 나누기 2하면 그 중앙값이 3이라는 거잖아. 원래 그래서 내가 이거 그때 추가를 하나 플러스 알파로 해서 얘기했던 거죠. 그 차이가 있을 때는 저기 뭐야, 얘가 3이 바로 나오는 거죠. 이거는 더 먼저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사인하고 코사인은 이제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를 하는데 그 두 개 사이의 중점이 원래는 0이다. 근데 원래 0이기 때문에 그 0이 아닐 때는 y축 방향의 평행이동 정보를 바로 알 수 있다. 비슷하게 얘는 원래 0,0이다. 그래서 혹시나 어느 날 잠깐 정신 차리고 봤더니 얘가 3,5라는 건 평행이동이 3,5 방향으로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얘는 원래 가운데가 0이 정상인데 그 가운데가 3이래요. 그러면 바로 그게 이제 Y축 평행이동 정보가 된다라는 사실, 요거 하나랑
그러니까 이게 합이 아니라 차가 나와졌을 경우에는 그 차로 인해서 A 값을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차이가 다래요. 차이가. 그러면은 이 반쪽짜리는 2가 되겠죠. 근데 반쪽짜리가 원래는 1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2가 된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건데, 최대 최소는 그 저기 합이 나오든 차가 나오든 어떤 좋은 단서가 돼요. X좌표의 차이도 반주기가 되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편 나왔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게 성립한다. 주기가 2분의 파이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는 그거까지 낳고 싶진 않았나 봐. 그냥 주기가 2분의 파이가 나오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배웠으니까 얘를 보고서 많은 학생들이 이거 보고서는 주기 2분의 파이라고 박아버리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 2분의 파이의 n분의 1이 주기인 거예요. 이게 동치인 거예요. 그래서 강조했던 거고요. 자, 그러면은 근데 주기가 여기 지금 요건데, 주기가 이렇게 되는 게 거기에 들어가는 게 2분의 파이밖에 없어요. 음, 그 이거니까 n이 이제 1, 2, 3, 4 다 되는 건데, n이 1일 때 2분의 파이죠. 그러니까 n이 1일 경우에 b 값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4분의 2, b가 4가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 딱 들어가잖아. 그래서 결국은 허무하게 주기가 2분의 파이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b는 4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근데 이게 분명히 그 b 값의 범위를 다르게 설정하면 다른 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아, 얘는 어떻게 나왔죠? 얘는 얘하고 같은 거고, 얘는 여기서 나온 거고. 두 개가 주기를 가리키니까 같은 건데, 1, 2, 3, 4. 자, 그래프가 저기를 지난다. 그래서 이제 남은 A를 얘로 구하면 되는 거죠. F 12분의 파이, 그거는 A의 여기 3분의 파이니까 2분의 1. A가 4였죠? 그러니까 A가 몰랐고, 이렇게. 얘가 4다. 넘겨주면 A는 2가 나오겠죠. 그래서 다 더해주면 9가 나오는 그런 문제였고요. 자, 요거는 이제 사인의 절대값이 있죠. 사인의 절대값을 취했을 때는 Y축 평행 이동을 하고 나서 절대값을 취했는지 아니면 그냥 했는지에 대한 좀 주의를 환기시킨 적이 있고. 자,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3이다. 자, 요건 잘 보셔야 될 게, 얘는 Y축 평행 이동 하기 전에 절대값 취했기 때문에 이렇게 균등한 애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최대값 최소값 차이가 원래는 1이란 말이야. 3이 됐으니까 여기가 3인 거예요. 하나랑, 그 다음에 잠깐만. 됐다. 3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Y축으로 평행이동을 하지 않고 절대값을 씌운 애는 그 주기를 반땡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원래 이 녀석의 주기는 요거였는데 절대값에 의해서 주기가 요게 돼 있어요. 그 주기가 뭐랑 같다? 4분의 2파이랑 같다. 자, 그래서 B는 2가 나오게 되죠. 자, Y절편은 5다. X에다 0 대입하시면 되죠. X에다 0 대입하면 이거 다 날라가고, 이게 5 바로 나오겠죠. Y절편이라는 것 자체가 X가 0일 때 Y의 값으로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A, B, C 값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더하면 10이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178페이지. 209번. 평행 이동하여 겹쳐지는 것. 그러니까 평행 이동, 요식을 볼게요. dx 플러스 c 플러스 d. 평행 이동이 건드리는 그 값은요, c하고 d거든요. 정확히는 뭐 b분의 c인데, 그러니까 평행 이동으로 주기가 바뀌진 않으니까, 평행 이동으로 그 배율이 바뀌진 않으니까, 그 사인이 코사인이 되는 거는 이 둘 자체가 평행이동 관계라는 거 확인했었죠.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A하고 B를 건드린 거는 복구 불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다음 지금 EX, EX. 심지어는 대칭 이동을 하더라도 그걸 평행 이동으로 커버시킬 수가 있죠. 파일만큼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안 되는 게 바로 3번이 나오는 건데 여기 2가 곱해져서요. 그러면 다른 게 왜 됐는지 보시면 얘는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시면은 유리하게 쌓인 그 EX로 고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니까 얘는 엄밀히 말해서 이제 X축 대칭 이동한 건데 그거는 파이만큼 평행 이동하면 또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 거 보시면 얘가 이렇게 바뀐 거는 얘를 이만큼 평행 이동하면서 나온 거잖아요. 대칭 이동도 커버가 가능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그 평행 이동이라는 행동으로 커버 칠 수 있는 모든 행동들을 그 평행 이동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평행 이동으로 이제 커버 칠 수 있는 거는 사인, 코사인 간의 이런 그 변화 커버 칠 수 있어요. 코사인 그 비율의 종류가 코사인 바뀌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당연히 평행 이동 그 자체 커버 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평행 이동이 대칭 이동도 커버 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가능한 거고, 안 되는 거는 A를 건드린 케이스, 그러니까 주기를 건드리거나 그 배율로 늘린 거, 옳다고 늘린 거, 그 배율을 건드린 거는 커버가 불가능하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값을 봐라. 210번 봐볼게. 자, 맞아, 맞아, 이거. 여러 개의 주기가 섞여 있어요, 그쵸? 근데 그거 다 더한 거의 주기를 물어보면은 당연히 우리가 헷갈리겠죠. 우리 이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배수의 예를 비유를 해볼게. 배수. 2의 배수를 내가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2, 4, 6, 8 이렇게 가는 친구가 있고, 4의 배수를 나열을 해볼게요. 4, 8, 12 중간에 12가 있고. 그러니까 주기는 똑같은 애가 돌아오는 건데 그 배수에서 똑같은 숫자가 돌아오진 않지만 두 개가 이렇게 만나는 지점을 생각해 보면 어, 그러니까 톱니바퀴 이렇게 물리듯이 얘하고 이제 비슷한 그걸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얘는 자, 그러니까 2의 배수는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두 번마다 만나는 점에 다다르게 돼요. 그 다음에 4, 8은 한 번마다 이렇게 만나는 그거에 도달하게 돼요. 이거 이렇게 설명했었나?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톱니바퀴가 더 이제 더 정확한 표현인데 그게 딱 주기하고 더 걸맞는 거니까. 톱니바퀴 배수 이빨이 20개, 이빨이 30개. 그 최소 공배수의 배수만큼. 자, 이빨이 20개인 녀석은 그 주기가 20이죠. 그러니까 톱니를 하나를 1초라고 했을 때 20번의 맞물림이 있으면은 그 여기 만남의 장소에 다시 똑같은 놈이 나오는 거예요. 얘는 이빨이 30개인 애는 30번 맞물렸을 때 그 자리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중학교 때 우리 무슨 문제 풀었냐면은 여기 이 톱니와 여기 있는 이 톱니가 한 번 만나고서 다음 만날 때까지 톱니가 몇 번의 맞물림이 되고 나서 만나는가 그거였는데 그거 푸는 방법은 최소 공배수였어요. 20하고 30 최소 공배는 얘는 10 곱하기 2고 10 곱하기 3이니까 60이거든요. 최소 공배수가.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이 다 나온 건데 이 녀석의 주기와 이 녀석의 주기의 최소 공배수가 되는 지점에서 저 일이 발생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도 이 녀석의 주기대로 다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얘는 주기가 파이란 말이야. 얘는 제곱해서 얘는 주기가 몇일까요? 절대값처럼 올라간 거라서 얘는 주기가 얘도 파이거든요. 그리고 얘는 주기가 2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 세 개, 이 세 녀석, 그 톱니바퀴가 세 개인 거야. 그 세 개가
세개의 최소 공배수를 생각하면 이제 2파이거든요. 그 최소 공배수가 다 더한 거에 이제 주기가 되죠. 왜냐하면은 이걸 좀 와닿게 얘기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결론은 일단 이게 되는데. 덧셈이란 연산에서 최소 공배수가 왜 그 더한 거에 주기가 되냐면 사인 1, 0, 0, 1, 0, 0. 그 다음에 2, 0, 2, 0, 2, 0. 1, 0, 0, 2, 0. 두 개가 근데 더한 게 3이 나오죠. 그게 다시 나오기 위해서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또 이제 3이 나오거든요. 얘는 주기가 3이거든요. 얘는 주기가 2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주기 함수의 덧셈은, 그러니까 주기 함수 f와 주기 함수 g 더한 거의 주기는 fg의 주기의 최소 공배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최소 공배수.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서 발견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기가 이제 2파입니다. 네. 저거의 값을 구하세요. 2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니까 이 p를 무시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f 3분의 2파이 그냥 구하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얘는 우리 이 원리 사인 2파이 플러스 x가 그냥 사인 x랑 같은 이유가 주기만큼 저 이동을 하면 얘를 무시한 거랑 똑같으니까 어차피 2파이 들어가게 되면 그 주기의 배수만 한 거기 때문에 p를 무시해도 되거든요. 전달이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래서 예, 사인 여기 3분의 4파이니까 몇이죠? 마이너스 2분의 2, 3이죠. 3분의 파이 계열의 탄젠트 영역이니까. 그 다음에 3분의 2파이니까 2분의 1, 4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3분의 파이가 되죠. 그러면은 루트 3. 요거 정리해서 여기다 써주시면 2분의 루트 3, 4분의 2 루트 3. 그래서 3 플러스 2 루트 3.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주기 함수의 덧셈의 주기는 그 함수 간의 주기의 최소 공배수다 라는 말을 조금 자세히 얘기를 해봤고요. 그게 결론이죠. 코사인 b의 값을 구하세요. 삼각형이니까 내각의 합이 180인 거 이용해주면 a 더하기 c를 어떻게 고칠 수 있냐면 파이-b라고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식을 다시 써보게 되면 얘가 파이-2b이기 때문에 2분의 파이-b가 되죠. 이거를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여각의 정리이기 때문에 b를 예각 취급하면 양수. 이 사인, 부호는 플러스고요. 코사인으로 바뀌고 저기 움직인 b를 그냥 써주시면 이제 여각의 정리에 의해서 바뀐 게 돼버리죠. 요거는 파이-a는 사인의 영역이니까 마이너스가 생기고 얘는 이제 그 보각의 정리니까 코사인 제곱 a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탄젠트의 영역으로 넘어갔으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고 사인으로 바뀌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네요. 그럼 따라서 코사인 b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보각과 여각의 정리로 이용한 연산이었고요. 이것도 이제 많이 봤던 거죠. 요거는 1번하고 3번만 해보고 넘어갈게요. 사인 90은 제곱이 1이고요. 10부터 80까지, 그러니까 1부터 8까지 8개인데 얘가 90-10이에요. 즉
90을 기준으로 10만큼 움직였으니까 여각적인 분석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녀석이 코사인으로 바뀌고 어차피 재고 보니까 보는 상관없고 10이 돼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다 1이 되기 때문에 8개가 내 쌍인데 그 쌍마다 1이니까 4가 나와서 5가 나오게 되는 거죠. 탄젠트 85는 탄젠트 90-5로 고칠 수 있고, 그럼 얘는 1사분면의 각인데 따라서 이 부호는 플러스가 되는데 90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역수로 바뀌게 되고 여각의 정리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 그럼 여기 총 몇 개가 곱해져 있나요? 그런 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5 곱하기 17이죠. 얘 5 곱하기 1이죠. 즉 17개가 있는 거거든. 홀수개가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하나가 남게 돼요. 몇 도가? 5하고 85의 중앙값인 45가 남게 돼요. 근데 이렇게 껍데기 계속 다 1이죠? 그래서 답이 1이 나오게 돼요. 개수 세는 거. 이렇게 셀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213번을 좀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요. 213번. 그렇게 많이 볼 수 없는 탄젠트의 그래프에서 미정계수 뽑아내는 건데. 아, 탄젠트 그래프에서 이 녀석 이름을 얘기했었어요. 이 녀석. 이 녀석은 이제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변곡점이라고 했고, 원래 기본 탄젠트 그래프에서는 얘가 0,0이에요. 그 2차함수의 꼭지점 맨키로. 근데 여기 지금 18,5가 나왔기 때문에 그 평행 이동 정보가 바로 이렇게 나와 있는 점을 먼저 확인할 수 있어요. X축으로 요거만큼, Y축으로 요거만큼. 음. 근데 선생님, 저번에 X축 평행 이동은 단정 짓지 못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만약에 이렇게 구해서 나온 그 C 값이 범위에 안 들어가면 주기만큼 계속 돌리면 되는 거죠. 아, 네. 일단 그래서 탄젠트에서 점근선을 내가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그리고 내가 제일 쉽다고 한 게 항상 주기라고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죠. 6분의 2파이, 6 마이너스 6분의 파이. 그러니까 주기가 2분의 파이거든요. 주기가. 주기는 b분의 파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b가 2인 게 가장 쉽고 먼저 나오게 됩니다. 이 범위에도 부합이 되고요. 자, 그러면 탄젠트 여기가 2인 상태에서 평행 이동이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곱해서 나온 C 값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니까 여기 범위 안에 들어가서 끝! 더 할 일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안 들어간다? 그러면 주기가 2분의 파이니까 이 C에다가 2분의 파이씩 계속 더하고 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2로 묶이니까 4분의 파이씩 더하고 빼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저거 C 값을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또 조심할 점이 얘가 C가 아니라 곱해서 전개한 게 C예요. 이런 것도 실수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주기 너무 쉬워. 제일 먼저 빠르게. 그 다음에 변곡점이 평행이동 정보를 나타내는 걸로 그냥 거의 75% 해결되는 그 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이 범위를 조금 바꿔줘야 문제가 살짝 어려워지거든요. 음. 그래서 항상 X축 평행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X축 평행이동을 어떤 0,2 같은 거 대입해서 나오게끔 하는 게 속편해 이렇게 얘기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이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A가 그걸 가져가거든요. 그 기회를.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말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1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을 했네라고 했는데 범위에 안 들어가. 그러면 그럴 때에 이제 대책으로 얘기해 줬던 게 주기만큼 차이가 난다. 주기만큼. 그래서 여기다가 C가 범위에 들어갈 때까지 그 주기만큼 평행 이동을 하라. 주기는 2분의 파이니까 여기서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이제 여기 C의 값은 4분의 파이만큼 변동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나름 개념 원리 안에서는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여기서 다음 티어로 가는 문제가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그런 것부터 나오면 좀 빡세니까 일단 뭐 좋은 어떤 계단 역할을 하는 어쨌든 마무리해 보시죠. 0,1을 또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0이 되면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서 마이너스 6 3분의 1 이렇게 되고 a 플러스 5가 2다. 그럼 요거 마이너스 3이고요. 그러면은 3루트 3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엔딩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213번은 내가 지금 최근에 몇 개 문제 중에서 좀 제일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일단 저 ABCD 장난친 것 중에서 탄젠트가 지금 문제 자체가 조금 적어. 문제 자체가 적다는 점에서 조금 희소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변곡점을 저렇게 잡아서 내는 문제가 또 있으려면 있겠지만 또 많지 않아서 그래서 탄젠트를 좀 제대로 배울 수 있었던 그런 문제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그림 보고 좀 쫄 수도 있었는데 잘 보시면은 이 세타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그러니까 총 8개가 있는 건데 그 8개 다 더해서 2파이가 되는 관계잖아. 아까 했던 그 유형이거든요. 사인 0도 제곱, 사인 뭐 90도 제곱 그거예요. 그래서 8세타는 얘가 그냥 2파이기 때문에 0이고요. 넌 들어가. 그 다음에 여기 사인 7세타를 보시면요. 그 얘하고 더해서 2파이가 되는 세상에서 제일 쉬운 요 관계거든요. 그럼 얘는 2파이를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인 마이너스 세타인 거잖아. 그럼 사인은 이제 무슨 함수? 기함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앞으로 태어나서 그 7개 중에서 지워지고 지워지고 가운데 거 뭐가 남냐면은 2개 더해서 이제 8세타 가운데 4세타가 남게 되거든요. 가운데 거 어떻게 구하냐면은 얘는 그냥 0이 돼서 지워지고 얘하고 그 중점. 그러니까 우리 홀수 개수가 있을 때 가운데 3을 구하는 방법은 이 둘이 더해서 나누기 2하면 나오거든요. 짝수 개수가 있을 때는 짝꿍이 다 맞기 때문에 가운데 걸 찾을 필요가 없고요. 네, 그래서 그런 좀 잔잔바리 기술 같은 거. 자, 그래 다 지워지고 4세타만 남게 돼요. 4세타는 파이기 때문에 걔마저도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은 0입니다. 그 문제였고요. 좀 넘어가셔서 방정식각동 식전에 저기 183페이지 보실게요. 최대. 네. 자, 요거는 그 치환을 하면 되는 거죠. 탄젠트 x를 내가 t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 이 t의 범위는 여기가 있어. t의 범위는 0부터 1까지죠. 치환에 의해서 최대 최소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요걸 구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 t로 바꾸면 얘가 무슨 함수가 되냐면요. 유리함수가 돼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게 유리함수는 우리 수학과 시험범위잖아. 그래서 유리함수에 대한 어떤 되게 얘기하기 좋은 순간이 왔어요. 유리함수를 파악할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K값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정석적으로 가르칠 때는 이제 이렇게 t 플러스 2를 쓰시고 원래는 2t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필요하다. 그래서 얘가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3 t 플러스 2라는 형태로 바뀌게 돼서 이렇게 점근선을 뭐 파악할 수 있고 K값은 음수가 나온다 이렇게 보게 되시는데 자, K값을 가장 쉽게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봐보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 먼저 봐보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그 T값을 그냥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죠. 예. 왜냐 그게 왜 그렇냐 지금 여기서 본 것처럼 이 표현식 우리 뭐라고 불러? 우리 나머지 정리에서 봤던 표현식 아니니? 그 우리가 얻게 되는 K값은 결국에 이 식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7을 4로 나눴을 때 검산식을 써보시면은 1 곱하기 4 더하기 3 이렇게 나오잖아. 이거 이제 검산식이라고 하는데 수학상에서 했었죠. 여기서 이제 그 식의 모양이 나왔어요. 그 변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데 그때 나머지가 K값인 걸 발견을 하고 나머지 정리를 적용을 해서 T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바로 나오는 거야.
분모가 0으로 되는 그 t를 여기다 바로 대입하면 바로 k값이 나오게 돼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하시면 바로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되는 거죠. k값은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그 유리함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거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도 해볼게요. 큰 내용은 아닌데 그렇게 k값 구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어떻게 구하나요? 최고창 그 개수 비교하시면 되죠. 여기 있는 2라는 거는 여기 1분의 2 해서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자, 그러면은 요 녀석은 그 점근선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점근선이 등장하는 모든 함수는 그 점근선이 상당히 중요한 그 의미를 갖는데요. 점근선은 하지 말라는 선을 건드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선이, 하지 말라는 선. 하지 말라. 분모가 0인 게 금지돼 있죠. 그래서 t 플러스 2가 0일 때가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t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우리 유리함수 자체가 정의가 되려면 k가 양수 또는 음수 0이면 안 되잖아. 이 k를 그냥 0으로 이렇게 지져버리세요. 그러면은 이제 y는 2가 또 점근선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점근선은 다른 이제 로그 함수에도 나오는데 우리 했었죠. 그 우리끼리 안 했는데. 그러니까 점근선은 항상 저렇게 금지된 거에서 나오거든. 자, 어쨌든 그럼 이제 이 문제를 마무리를 하게 되면요. 이 문제는 t의 범위가 지금 0부터 1까지고 k가 마이너스 3이어서 지금 요렇게 지금 그려지는 녀석이에요. 그, 자,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그려지고요. 어, 근데 지금 정근선이 그게 아니구나. 얘를 축으로 보지 말고 정근선으로 볼게요. 정근선이 이제 x가 마이너스 2. 자, 이게 x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y가 2. 자, 이런 정근선을 갖게 되는 거고, 정근선의 교점은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 0부터 1까지면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0의 그 t가 0일 때가 이제 최소가 되고 1일 때가 최대가 되는 거로서 0일 때는 2분의 1이고요. 최소값이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1일 때는 1이고요. 그 차이가 이제 2분의 1이 나는 그런 거였죠. 그렇게 이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어, 네. 나머지는 그 유리함수를 할 때 얘기를 해볼게요. K 값을 쉽게 구하는 거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 자, 얘는요, 그 절대값이 나와 있는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절대값을 통째로 t로 치환해도 괜찮죠. 절대값은 이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아니라 t가 0부터 1까지. 이제 요걸로 바뀌니까 또 유리함수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럼 이 녀석의 k 값은 2분의 1인 거 확인이 되시겠죠. 그럼 양수니까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고, 점근선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y에 대한 점근선이 2분의 1. 이렇게. 그러니까 진분수 형태로 고치기 전에 되게 빠르게 분석이 가능한 거. 이거는 뭐 이미 되게 많이 알려진 거라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0부터 1까지니까 이제 덧칠을 하게 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과 다르게 k가 양수일 때 오히려 감소함수가 되는 거예요. k가 음수일 때 오히려 증가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점도 확인해 줄 수 있고. 자, 그러면요. 마무리 하시죠. t가 0일 때, 그러니까 얘가 0일 때 1이 최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1일 때, 여기 1이면은 3분의 2가 최소가 되는 거죠. 이거 이렇게 다 매겨 주시면 되는 거고. 220번 봐볼게요. 뒤에는 필요 없는 말이니까. 자, 이 녀석의 최대 최소. x의 범위가 있고요. 음. 자,
자, 여러분, 이거 그냥 좀 무식하게 하면은 무식하게 할 필요가 없구나. 자, 이런 거를 좀 해볼게요. 아, 내가 처음에는 뭐 이렇게 풀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보여서. 자, 이렇게 더하면은 쟤랑 1 만나서 좋죠. 근데 그걸 하나 더 빼서 얘를 5로 고치면, 그러면은 얘는 일단 1이 되겠네요. 이렇게. 음. 그럼 얘가 정리가 안 되나? 마이너스 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분배 법칙 하면 그냥 탄젠트 나와서 끝나는 거거든요. 탄젠트의 제곱, x, 탄젠트 x, 마이너스 4. 그러면은 이 범위에서 탄젠트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평범한 2차식이 되죠? 네, 2차식 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기 방정식과 부등식까지 볼게요. 실근의 개수를 구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2파이, 여기까지가 4파이. 2분의 루트 2는 이쯤에 있죠? 하나, 둘, 셋, 넷. 두 개씩 4개. 그래서 8개 나오고요. 그 다음 문제. 교점의 좌표. 자, 이게 이제 내가 삼각함수 방정식에서 강조한 내용인데, A, B, C, D, E, F에서 다 같은 Y 값이 나왔어요. 심지어 부호도 같아요. 그러니까 부호가 다를지라도 얘는 이제 같은 계열이란 말이야. 같은 계열. 그리고 이건 이제 한번 정리해 본 바가 있는데, 얘가 몇 도 계열인지를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알파 계열이라고 했을 때 얘는 자, 그리고 또 그런 말이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지금 내가 이제까지 조금씩 이렇게 흩뿌려놨던 그 조각들 다시 모아보면요. 주기 분석법. 그냥 주기를 갖고 계속 장난을 치니까 그냥 그 주기라는 말로 분석을 하라. 뭐 4분의 1 주기다. 요 말이랑 그 다음에 그 계열. 이 두 가지로 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주기 갖고 장난쳐놨잖아. 그래서 막 그 주기를 구해서 무슨 막 이렇게 주기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요. 같은 계열이라고 했던 애들은 결국 뭐였냐면요. 얘를 주기 분석법으로 얘기를 해볼게. 뭐 우리는 뭐 파이에서 뭐 세타만큼 빠꾸 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반주기에서 그 계열만큼 빠꾸 한 거예요. 반주기에서 계열만큼 전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만 갈아치운 거죠. 그 다음에 0은 0이니까 0에서 반주기, 0에서 그 계열만큼 앞뒤로.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0에서 알파만큼 갔으면 요거는 지금 이거 장난쳐놨으니까 요거 파이는 아닐 거고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주기에서 알파만큼 빠꾸친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한 주기만큼 간 거고 얘가 또 한 주기만큼 간 거니까 어차피 저거 다 더한 거네. 얘네 둘이 더하면 2분의 t죠. 근데 얘도 주기 t만큼 늘어나고 t만큼 늘어나니까 그 2t가 늘어나서 그 2분의 5t 되거든요. EF 더하면은. 그 다음 얘도 t만큼 감소하도 얘도 t만큼 감소하니까 2t 감소해서 마이너스 2분의 3t 이렇게 돼요.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은 t죠? 그러니까 2분의 3t 구하는 거죠? 자, 이제 주기를 대입하시는 거예요. 주기가 8분의 2니까 4. 그래서 답이 6이에요. 좀 더 편하지 않나요? 네. 자, 그럼 만약에 굳이 이거를 막 한다면
네, 조금 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한 번 다 수정 할 거를 그러니까 얘로 계속 쓰다가 마지막에 한 번만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분명히 경제적인 방법이에요. 주기 분석법. 그리고 여기서는 2분의 1이어서 심지어는 얘가 특수각이 나오는 그건데 그거조차도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래서 이런 상수함수 저거 많이 나오는데 그 키워드를 이렇게 두 개로 잡을게요. 주기 분석법, 그다음에 계열 이렇게. 저번에도 했던 말이지만 이걸 굳이 막 여기가 몇 라디안인지를 뽑아내는 학생들은 여기다가 3분의 1을 숫자 주면 갑자기 막 이제 울먹거리기 시작한다니까? 왜 그러세요? 갑자기 저한테 약간 이렇게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어, 정리를 해보고요. 연립부등식의 해. 네. 자, 이 방정식 부등식은 그래프 필수 이렇게 5글자로 적어놨었죠. 코사인 x 그래프 이렇게 그려볼게요. 사인 x의 그래프는 이렇게 이렇게 코사인 x가 2분의 1보다 작은 거 2분의 1이 여기죠. 수직선을 표현해 볼게요. 2분의 1보다 작은 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얼사탄코. 그러니까 3분의 파이 계열인데 3분의 파이보다 크고 그 다음에 3분의 6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빠꾸친 3분의 5파이 이렇게 파이 구간 바로 나오게 되고요. 사인 x가 2분의 1보다 큰 거. 2분의 1 여기죠? 저기 6분의 파이 계열이죠? 2분의 1 큰 거는 요거니까 그 6분의 파이보다 큰 거, 그 다음에 6분의 5파이보다 작은 거. 3분의 5파이가 더 크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니까 상황이 너무 잘 보이더라. 자, 여기 두 개가 이게 알파 베타죠? 두 개 더하면 6분의 2니까 6분의 7파이. 6분의 7파이니까 6분의 파이 계열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만족시키는 x값의 범위를 보여라. 그래서 요 세 문제까지 먼저 해볼게요. 그 x값의 범위를 보여라. 범위가 저렇게 좀 짧은 범위네요. sin x가 2분의 파이까지 요건데 요거 저 절대값 sin x 코사인 x는 지금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코사인 x가 노란색이 위에 있는 요거 구하는 거죠. 같은 게 4분의 파이 계열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끝. 이렇게 그래프 그리면 바로 나오게 되겠죠. 네, 어렵지 않고요. 부등식을 푸세요. 자, 앵글 자리에 이렇게 지저분한 거 있으면은 치환하는 게 속편하다. 네. 그래서 라지 x의 범위는요. 2분의 1을 곱하고 3분의 파이를 더하는 거니까 2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 더하면은 6분의 5파이고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 더하면은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자, 이렇게 붙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라지 x를 한 축으로 하는 그 그래프를 이제 그리시면 되는데 그래프 필수. 범위가 이제 요거 그리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가 파이, 여기까지가 뭐 마이너스 파이. 그러니까 파이까지는 조금 덜 가게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렇게 꼬랑지 이런 그래프예요. y까지 표시해주면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1, 6분의 파이 계열이니까 얘도 6분의 5파이니까 여기는 플러스 2분의 1, 뭐 이렇게 되는 그런 모양새의 그래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6 3보다 작은 거. 그러니까 2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좀 작죠? 그러니까 여기 하얀색 사이에 있는 거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파트 1, 파트 2 이렇게 두 개 나오겠죠. 잘 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은 저기 6분의 파이하고 저기 또 이제 얘는 또 패구간이네. 그러니까 2분의 1은 또 패구간이에요. 이렇게. 여기는 개구간이고 6분의 파이보다 크고
2분의 루트 3인 3분의 파이보다는 작은 거. 이거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6분의 5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여긴 계곡아니니까 크고, 그 다음에 3분의 파이보다는 작거나 같은. 3분의 2파이보다는. 이렇게. 대소가 이게 맞나? 얘가 더 큰데? 얘가 2분의 1이고, 2분의 루트 3. 이게 바뀌었죠? 3분의 2파이, 6분의 5파이. 이렇게. 네, 이렇게. 그림을 보고서 우리 이 앵글을 찾는 게 이제 이 앵글이 x가 몇인가 찾는 게 어려운 건데 그 계열의 관점으로 보면은 또 금방 찾을 수 있거든요. 어, 얘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앵글이 두 가지 종류인데 두 개가 여기 저거 관계죠. 여각의 관계. 6분의 저기 6분의 2파인데 2분의 파이를 더하면 요거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그걸 자꾸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얘를 x로 놨다. 그러면 이 녀석은 얘가 6분의 2파이니까 2분의 파이를 x 더하기 2분의 파이죠. 이렇게. 근데 이거를 사인으로 붙이면 이러면 안 되겠다. 반대로요. 얘를 x로 잡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얘가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인데 그러니까 저기 이렇게 바꿔도 되죠? 코사인이니까. 왜 이걸 얘를 x로 두냐면은 얘는 그 제곱이니까 그 사인으로 바뀌어도 다시 코사인으로 금방 돌아올 수 있잖아. 근데 이거는 막 루트 생기고 막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빨리 해볼게요. 시간이 좀 됐는데 어, 그러면 요건 좀 이렇게 해보시고요. 사실 번호 좀 남아있구나. 나머지 좀 이렇게 봐보면요. 자,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기 위한 조건. 자, 두 근의 곱이 음수인 거 이용하면 되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0보다 작은 거. 요거 식 하나랑 그 다음에 두 근이 일단 존재를 해야 되니까 그거는 안 해줘도 되는구나. 이게 뭔 말이냐면은 그거 기억나요? 요거 하나만 하면 되죠. 이거를 굳이 해야 되나요? 이거 안 해도 되죠. 왜 안 해도 되나요? 이게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a분의 c의 부호와 ac의 부호가 같잖아. 근데 두 근의 곱이 a분의 c란 말이야? 얘가 다르니까 음수란 말이야? 그럼 얘도 음수죠. 그럼 얘가 양수죠. 그래서 자동으로 양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봤던 거 기억나죠? 그걸로 좀 해보시면 시간 날 때 지금 하나 보여줄게요. 그 다음에 요거까지 좀 얘기를 해보고 마칠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a가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통째로 보고 0보다 크다라고 두면은 0이라는 거는 x축이거든요. x축과 이 식과의 관계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식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3코사인 저기 세타 상수 부분을 다 이렇게 넘겨주세요. 이렇게. 이 두 개를 비교하시면 얘는 코사인 저게 다 있으니까 식이 명확하게 나오죠. 정해져 있는 식이. 근데 얘는 이제 a 값에 따라 계속 변하는 상수함수란 말이야. 상수함수. 그래서 그 식을 그려놓고 이 상수함수를 그려가면서 이렇게 분석을 하면 되거든요. 자, 요거까지만 좀 계산을 하고 맞춰볼게요. 자, 그래서 나는 식을 이렇게 정해두고 계산을 해볼 거예요. 모든 세타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타의 범위가 실수 전체니까 코사인 세타는 지금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 거죠.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가 지금 0하고 3 사이에서 아래로 볼록인 이러한 그래프를 그리는 녀석이고 근데 걔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정의가 되니까 뭐 여기부터 여기가 1.5니까 이렇게만 지금 정의가 되는 거예요. 노란색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저게 3이고 1이고 하니까 4고요. y값이. 그 다음에 그 1일 때는 마이너스 2거든요. 자, 이 녀석과 서로 다른 f와 g의 관계로 보면 지금 a-9라는 상수함수가 이렇게 떠다니는 거야. a 값이 커지면 얘는 더 위로 올라가고요. a 값이 작아지면 위로 내려와요. 자, 그러면은 저게 항상 얘보다 얘가 크려면 a-9가 여기 나와야 되겠죠. 저기 전압간 논리 그거 가르쳐줬죠. 2번 짱이 누구야 그거. 얘가 이 노란색보다 항상 작으려면 가장 작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되는 거예요. a-9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되는 거다. 근데 같은 것도 괜찮죠.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다. 그래서 a가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한마디만 더 하면은 얘는 지금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변역이 정해진 거에서 모든 세타에 대해서 성립할 때는 그 전압간 논리 그걸로 쓰는 거고요. 만약에 아예 저런 범위 자체가 없다. 얘가 다 x였다. 그때는 뭐 판별시티가 0보다 작다 이거 쓰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고요. 그,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이 이제 학원 방학이라서 수강이 있을 예정이고